들려주는 베트남 소식. 제7화 호치민 에이즈 감염 실태 현황과 주의점. 여러분, 해외 출장이나 여행지에서는요, 평소엔 안 하던 선택을 딱 한 번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겠지라는 분위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방심이 어떤 분들에겐 에이즈 감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요, 호치민시 보건당국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호치민에서 새로 확인된 HIV 감염이 3,1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감염 추정이 아니라 신규 확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누적 기준으로는 1990년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누적 10만 6,409건, 그중 1만 7,995명이 사망, 현재 6만 4,125명이 관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을 보고 무섭다로 끝내면 정작 필요한 판단을 놓치기 쉬워요. 오늘은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확인이 많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9월 신규 확진 중 남성이 8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15세에서 29세가 4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30세에서 39세 30%, 40세 이상 28%였습니다. 그리고 민감하지만 데이터로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확인 감염 중 MSM, 그러니까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54%를 차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문제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안전장치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보고서가 찍어준 핵심은 더 명확합니다. 전파 경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였고 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호치민에서 조용히 리스크를 키우는 건 특정 집단이 아니라 무방비가 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신규 확진의 약 90%가 주사 약물 사용자, 성매매 종사자, MSM, 트랜스젠더,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성적, 주사기 공유 파트너 등 고위험 노출과 연관된 집단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출장과 여행은요, 평소 생활의 규칙이 풀리기 때문에 상관없던 사람도 한 번의 방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베트남을 갈 계획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째, HIV는 일상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악수, 포옹, 같은 식기, 같은 화장실 이런 걸로는 옮지 않아요. 괜히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방비한 성관계 그리고 주사기 공유 같은 고위험 노출, 즉 어떤 상황에서 방심했냐가 핵심이죠. 셋째,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꼭 말씀드릴게요. 요즘 HIV는 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해서 바이러스가 미검출 수준으로 유지되면 성관계로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개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빨리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초에 한 번의 방심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출장, 여행지에서 방심은 보통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시간은 늦고 낯선 곳이라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오늘만이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 순간 필요한 건 근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미리 깔아둔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준비. 콘돔은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보관 상태나 품질이 변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술. HIV든 뭐든 사고는 대부분 기분 좋을 때 터집니다.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내려가니까요. 술자리 이후가 리스크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노출이 의심될 때의 대응. 만약 고위험 노출이 의심된다면 노출 후 예방요법, 즉 PEP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핵심이 빠를수록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72시간 이내에 의료진 상담이 권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 상담이 먼저입니다. 넷째, 반복적으로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PREP, 노출 전 예방요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이것도 의료 상담이 전제입니다. 다섯째,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불안 비용을 줄이는 보험입니다. 내 몸을 확인하는 게 결국은 나를 편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파트너가 있다면 이건 더더욱 현실적인 선택이죠. 정리하면요, 에이즈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지에서 쉽게 열리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 확률을 낮추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장치들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2026년에 고위험군 대상 예방활동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더 확대하고 메타돈 대체 치료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고 치료와 관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붙잡겠다는 방향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리는 간단합니다. 호치민 출장 여행자라면 에이즈를 남의 이야기로 두지 말고 한 번에 방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부터 관리하자.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혹 베트남 여행이나 출장 때 이건 조심해야겠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베트남 실제 경험 정보를 다루는 돈 채널의 취지에 큰 보탬이 되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Hey, Brad, this is Granny. I'm calling you because I just listened to your